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이주원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시작됐는데 조금 좋은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싶네요. 코오롱 머터리얼즈. 저번 주부터 강조했던 종목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한 20% 정도 다시 한번 상승폭을 보여드렸는데 문자로 고맙다는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많게는 1,000만 원부터 적게는 몇십만 원까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겠죠. 앞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자고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상한가 하는 종목들 더 큰 수익폭 안겨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시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겠죠. 요즘 다시 한번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되는 시기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자로서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이 몇 분이 계셔서 해드리게 됐는데, 자,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저희 요즘 들어 확진자가 60명대로 증가하고 있고 해외 유입 43명으로 급증하고 있죠. 예전에가 대구 경북 지역이 주요였다면 요즘에는 수도권, 경기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대로 간다면은 다시 한번 코로나 2차 코로나 확산이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요, 당분간 전처럼 5명 아래로 떨어지긴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은 문제는 가을철 되면 이제 가을 이 환절기 독감 시즌에 코로나와 이 독감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종결되지 않았으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근접한 부분에 있을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고 앞으로의 치료제나 백신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자, 코로나 치료제 현재 백신 치료제가 임상에서 12건이 승인되고 38건이 심사 중인데요. 백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치료제 23개, 백신 10개, 그리고 렘데시비르 및 클로로퀸은 5건이 임상이 종료된 상태인데 렘데시비르는 허용이 난 거고 클로로퀸은 효과가 없다 해서 삭제가 된 거죠. 그리고 혈장 치료제는 7월 내로 이제 임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대주에 따라서 많이 수급을 얻고 있죠. 그래서 치료제랑 백신이 국내에서 이렇게 7월 10일 기준 되고 있다. 확실히 치료제 쪽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백신보단.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렘데시비르 현재 국내에 투여되고 있는데 27명을 먼저 1차로 한 결과 호전이 9명, 악화 3명, 15명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치료제지만 사실상 약물 재창출이라는 게 임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17%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 수치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수액을 맞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다른 치료제들 대안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예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클로로퀸이나 칼레트라 같은 경우는 치료의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상이 종료가 되었고요. 자, 제약바이오 이게 참 문제죠. 처음에는 기대감에 따라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 한 번씩 다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실체가 있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구별해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번 주 어제 날짜로 이제 일본의 아베간 역시 유효성 확인이 실패가 됐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혈장 치료제, 그렇죠? 혈장 치료라는 건요, 완치자들 피 속에서 이제 중화 항체를 뽑는 건데 이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11일 기준으로 완치자 375명 중 171명의 혈장을 확보했고 이 신천지 교회 완치자 500명의 혈장을 추가로 제공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제들은 혈장 치료가 답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클로로퀸, 렘데시비르, 현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덱사메타손인데 저는 이 혈장 치료가 가장 근접한 치료제라고 보는데 이건 역시도 그렇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상 혈장 치료라는 게 문제가 감염된 사람이 증증일수록 효과가 좋은 건데 우리나라 국민의 한 90% 정도가
무감염이거나 증상이 조금 경증이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거고, 이 혈장이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뭐 헌혈을 맞이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혈장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치료제, 혈장 치료를 뛰어넘는 치료제가 어떤 게 나올 건지가 앞으로의 방향으로서 유익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현재로서는 혈장 치료가 가장 근접한 코로나 치료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투자 3대 전략 치료제로서 백신 치료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겠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료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책으로서 지원이 될 거고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신에서는 이노비오 아실 거예요, 미국에. 그리고 제넥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 치료제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혈장 치료에서 녹십자, 그렇죠?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에서 이 셀트리온, 그리고 약물 재창조에서 나파모스타트까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셀트리온이죠. 이 항체 치료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혈장에서 나오는 그 중화항체. 자, 이 중화항체를 세포를 복제를 대량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현재 그 복제 기술이 사실상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여태까지 셀트리온에서 큰 시간과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기존의 혈장 치료제랑은 다르게 이 인공적인 약은 독성 테스트까지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닌가 문제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제약바이오, 특히 실체가 없는 제약바이오는 조금 좋아하지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셀트리온이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항체 치료제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저는 정말로 이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을 뛰어넘는 이런 독성 테스트까지 통과를 하고 제대로 된 항체 치료제를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뭐 작년에도 코오롱 인보사 탓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실체가 없는 기업 말고 제대로 된 제약바이오 기업이 나온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떨어졌던 코로나 치료제로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백신과 코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자, 치료제는 걸린 사람이 한해서지만 백신은 전 세계인 대상으로 투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캐파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돼요.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 코로제는 종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 개발되면 전 세계 60억 명이 다 맞아야 돼요. 안 맞으실 건가요? 저는 바로 가서 맞고 바로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그만큼 앞으로는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백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가 가장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뭐 1상, 2상, 3상이 있는데,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백신 제넥신은 1상에 있죠. 네. 6월 달에 지금 1상을 시작했고 9월 달에 2상을 돌입할 예정인데, 웬만하면 1상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고 2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가장 문제는 이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1상이 수십 명, 2상이 한 수백 명, 100명, 그리고 3상이 이제 1000여 명 정도로 이제 결과가 임상이 진행되는데, 3상 테스트가 끝나야지 상용화가 됩니다. 근데 사실상 2상까지는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3상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이 9월 달에 들어가는 2상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과연 3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점을 풀어보는 게, 백신이라는 게 자, 아시겠지만 맞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투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자연적으로 걸리게 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건데, 과연 제넥신이 한국에서 그 임상을 3상까지 진행할 수 있을 건지, 뭐 목표는 올해 말, 그렇죠? 내년 초까지 백신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백신이 만들기는 쉽지만 그 3상까지 임상을 통과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상, 3상을 통과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관련주나 수혜주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보시면, 자, 우한생물제품연구소의 시노팜, 중국이죠.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참 웃기는 일인데, 그래도 결국에 백신이 나온다면 저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 뭐 아직 예측일 뿐이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모더나 딱 이 두 가지 관련주 한번 오늘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진매트릭스라는 기업을 가져왔고요. 자, 이거는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하고 있는 영국 옥스포드의 그 자회사가 아니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백시텍의 지분을 5% 정도 보유하고 투자하는 회사예요. 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분자 진단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그렇죠? 코로나19 진단 키트, 미국 FDA 임상 패스트트랙 임상 승인을 받아갖고 1분기 미국, 중동, 이탈리아 등으로 그 수주를 따냈죠.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2분기 영업 실적이 기대된다. 지금 한창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게 과연 이 기업이 2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보면 1분기 때 진매트릭스가 미국 FDA 임상 승인을 긴급건으로 따내고 나서 수주가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미국, 중동, 일본까지는 아니네요. 이탈리아까지 따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래 이 진매트릭스 같은 기업이 시총이 2,900 정도 되는 조금 작은 기업이고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1분기 때만 해도 매출액이 60%는 증가했고 영업이익 모든 게 다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2분기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고요. 지금 이게 옥스포드의 아스트라제네카가 9월 달에 백신이 공급이 시작 예정인데 이미 4억 회 분량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10억 회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수치가 이미 계약이 끝났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진매트릭스 다시 한번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오거나 이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하게 된다면은 이 전고점까지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그 3상에 올라간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는 진매트릭스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파메셀이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기업, 그렇죠? 파메스라면 렘데시비르,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인데, 자, 이게 현재 미국에서 FDA 긴급 승인 받은 모더나 임상 2상 중인데 이게 7월 달 말에 2상이 끝나고 3상이 들어갑니다. 이 모더나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가 볼 때 2상까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3상에 진입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그 전에 전고점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파메셀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뉴클레오시드라는 이 핵심 물질, 그 DNA 치료제에 들어간 핵심 물질인데 이게 8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 21년도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수요가 공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파메셀 같은 경우도 19년도 하반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요. 올해 2분기 하반기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수혜를 받을 거라 예상되고 이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뉴클레시오 그러니까 mRNA 시장이 매년 12%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RNA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신용이 많이 쌓였다는 건데 그 전에 DPC를 보거나 다른 걸 봐도 신용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결국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파메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이미 위를 다 뚫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돌파는 제가 봤을 때 2분기, 3분기 내에 이 3상이 시작함에 따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이 뉴클레시오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강조하지만 이 점유율 독점이라고 봅니다. 거의 80%면은 앞으로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파미셀이 렘데시비르뿐만 아니라 미국 가장 핵심인 이상을 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도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는 코로나가 바뀐 시총 상위 주도를 한번 준비하고 왔는데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거는 약간 언택트라든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증시 지형이 바뀜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수혜를 많이 봤던 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나 카카오, NC소프트 그죠. 셋 다 갖고 있었지만 파신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이 100조가 완벽히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총 지도를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특히 네이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3위까지 뛰어들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언택트의 대장주로서 카카오 마찬가지로 삼성 SDI, 현대차까지 뛰어넘기 때문에 정말 뭐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제조업 국가에서 완벽히 탈바꿈을 했다. NC소프트도 과연 이게 100만 원을 갈 건지 안 갈 건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이 핵심은 언택트와 4차 산업 일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원석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핵심은 4차 산업과 언택트입니다. 자, 보실까요? 국내 1위, 세계 2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아쉽게도 시총액은 1,200억이 아니고 2,300억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원석 종목보다는 조금 더 높죠. 사실 이거는 원석 종목은 아니고 전 솔직히 보석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게 제가 항상 이 방송을 준비할 때가 전날 저녁 시간일 때가 많은데 오늘 한 5% 정도가 올랐습니다. 5% 정도, 한 이 정도 올랐어요, 딱.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오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딱 이 정도까지, 이 선까지 올라졌고, 충분히 이전 전고점까지는 뚫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자, 이게 어떤 거에서 과연 국내 1위, 세계 2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냐면 지문 인식에 관해서 세계 1위, 2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자,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많이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문 인식 스마트폰 보기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용 은행 어플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지문 인식만 되면 열리죠.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업체고요. 1위 업체인 삼성 S1의 기술력을 납품하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1분기에서도 매출액이 10% 증가, 단기 순이익은 70%나 증가했던 기업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핵심은 이 기업에서 지문 인식뿐만이 아니고 페이스 스테이션이라는 안면 인식, 자, 얼굴을 보는 건데 안면 인식 출입 통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현재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면 인식이라는 게 얼굴을 보고 하는 건데 조금 더 발전된 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조금 뭐 조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적외선 조명 기술을 특허 갖고 있어요. 적외선 조명 기술을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취약점이었던 외부 조명 그리고 위조 얼굴 검출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고급 주택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그 효과라든지 평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비대면, 비접촉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가장 많이 안 오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안면 인식, 비대면 언택트 중에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앞으로 모바일 버전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고 결국에 우리 삶 속에서 핸드폰에서 지문 인식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화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QR코드가 아니고 안면 인식, 홍채 인식 기술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 생체 보안 기술은요, 저희가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고 뭐 QR코드라든지 이런 번거로움도 추후에 없어지면서 홍채, 안면, 지문, 동맥까지 이 생체 보안 기술은 향후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선도하고 있는 지문 기술과 안면 인식 기술을 갖춘 원석이 아닌 보석 업체 궁금하시죠? 자, 저번 원석은 한 단기간에 40%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원석 종목은 과연 몇 프로까지 갈지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보지만 충분히 이 전고점은 뚫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마찬가지로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분명히 매수를 하고 바꾸셔야지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번호 보이시죠? 이 위에 번호로 성함 플러스 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선착순 50분 한정해서 종목명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진짜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 방향 한 번씩 다 같이 가보시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코로나 2차 확산에 따른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원래 실체가 없는 그런 제약바이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도 많고 전달이 잘 됐을까 하는데, 일단 치료제에서는 1차적으로는 혈장 치료가 답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백신을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1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상, 3상까지 올라갈 기업들, 수혜볼 수 있는 기업들 먼저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에서 아직까지 수혜를 못 받은 안면 인식주까지 원석 종목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종목, 정말 뒷자리가 0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